네, 이틀 동안 충청과 전북 지역의 많은 곳은 이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장맛비는 이번 주말과 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네, 자세한 장마 상황과 전망을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맛비의 기세가 지금 많이 거셉니다.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 곳에 따라서 강수량들이 측정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네. 내린 겁니까? 네, 그 지점에서 전체 관측 이래 가장 하루 강수량으로 많은 거를 이제 일 강수량 급값을 경신했다고 말하는데요. 예. 어제 7월 14일 하루 일 강수량 군산이 372.8mm로 군산에서 관측한 이래 예. 가장 많이 온 하루 강수량으로 기록이 됐고요. 네. 그 문경 189.8mm가 내렸고 전체적으로 어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이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가 지난 13일, 14일 오늘까지 한 3일간 같은 시스템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이 강수량이 지금 3일 동안 많은 양을 기록을 해서 한 전체적으로 300에서 많은 곳은 한 450mm 정도가 내렸으니까 뭐 피해가 날 이런 정도면 그런 홍수 피해를 보는 그런 강수량입니다. 네, 특히 충남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표가 되면서 충남권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충남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이 비를 내리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 그 정체전선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체전선은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상대적으로 찬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면을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비의 원료가 되는 공기가 계속 그 휘발유를 뿌리듯이 그 전선면에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전선이 놓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게 또 위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거의 제자리에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러 날 이렇게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 날 비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장마 네. 초반에는 폭우와 폭염, 좀 더위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도깨비 장마로 좀 일컫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네. 특징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건 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상학적으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정체전선은 그 남해상에 그러니까 제주도 남쪽에 머물러 있고 주로 이제 일본 쪽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내륙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매일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은 남쪽에 있는데 장마는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국지적으로 한 그 강수 반경이 한 20-30km밖에 되지 않는 예. 곳곳에서 여기 내렸다 저기 내렸다 그걸 뭐 도깨비 장마 뭐 홍길동 장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게 그 상황이 끝났거든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중부지방 충청도에 딱 걸쳐 있으면서 계속 한 3일간 지난 13일부터 그런 어떤 비가 오는 원인 자체 상황이 달라졌는데 언론은 그걸 보고 진짜 장마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정체전선 영향으로 받기 시작한 게 이제 13일부터고 이런 그 많은 비가 3일 만에 내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는 이미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쏟아졌거든요. 네. 주말에도 계속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예보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비의 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200에서 많은 곳이 1,400mm 정도 연 강수량을 보이는데 네. 이번 장마 기간 중에 많이 온 곳은 한 600에서 700mm 정도가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반절을 1년 내릴 거에 반절을 벌써 넘은 지역이 많고 대부분이 1년 내릴 거에 한 30에서 60mm 정도가 이번 장마 기간 중에 내렸는데 지난 2월 25일부터니까 오늘이 장마 21일째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네. 앞으로 오늘 15일 주말 토요일을 포함해서 네. 한 적어도 이 다음 주 말 정도까지는
이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면 지금 이제 충청도에 걸려 있지만 예. 이게 조금 올라오면 이제 경기도 또 많이 오고 좀 내려가면 저 전라남도, 경상도 많이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놓이냐 이제 이게 주 관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매일같이 비가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은 이 비가 낮보다는 또 밤에 더 강해지는 야행성 네. 장마의 특징도 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왜 야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건지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장마 기간 중에 이제 우리가 거의 매일 두꺼운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요. 예. 그 구름 위에는 해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는 여름 태양이 내리쬐는데 낮에보단 밤이 되면 그 태양이 지기 때문에 예. 해가 지잖아요. 저녁에는. 네. 그러면 그 상층은 차가워집니다. 낮보다. 그러면 지상과 상층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네. 대기가 불안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여름철에 그 밤에 빗줄기가 더 굵어지는 이유는 밤에 해가 진 이후에 새벽 무렵쯤 되면 굉장히 그 기온이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기가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대기가 불안정하면 더 비구름이 발달하고 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게 비거든요. 예. 그래서 밤에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야행성 그런 어떤 폭우가 내리는 이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시간당 강수량으로 예보가 되는데 이 네, 정보가 중요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서울에 1시간에 141.5mm로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자, 한 시간에 5mm씩 하루 종일 내려봤자 네. 120mm거든요. 5mm. 그리고 5mm면 거의 뭐 약한 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하루 종일 내렸는데 100mm와 한 시간에 100mm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몇 mm냐? 한 시간에 뭐 한 50mm 정도 되면 자동차 와이퍼가 작동을 해도 금방 차 유리창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뭐 강수량을 따지는 이유는 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내려봤자 100mm하고 한 시간에 내린 100mm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예. 자,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이렇게 뭐 침수뿐만이 아니라 뭐 축대 붕괴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산사태가 내리면서 도로가 지금 유실이 된 곳도 있는데 어떻게 네.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거의 전국이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예. 한 200에서 600mm 정도 비가 내려 있는데, 자, 이 물들이 다 땅속에 지금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토양 함수율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50 또는 100mm가 더해지면 지금까지는 그 어느 각 지역의 어떤 그 산들이 견디고 있다가 이제 뭐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산사태인데요. 산사태 대비를 이제 전조 현상이 산사태는 있습니다. 예.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거니까 땅이 울리면서 산 이렇게 비탈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확 쏟아질 때 이건 네. 저 어딘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나무가 쓰러질 때 또는 계곡의 상류에서 막 과도한 흙탕물이 밀려올 때 그건 어딘가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산 비탈에서 흙이 무너지거나 돌이 굴러서 내려올 때 산사태 전조 현상으로 보고 빨리 가까이 있으면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고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산 비탈에 어떤 깎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런 데는 각별히 밤에 비 많이 올 때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장마 상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